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 효과만 60조 원 이상 예상되면서 우리 정부는 부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무대를 옮긴 윤석열 대통령도 연이틀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를 앞두고 프랑스에서 머문 이틀 내내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를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엑스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0 엑스포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의 3파전입니다. 5일머니를 내세우는 리야드, 문화, 역사적 자산을 강조하는 로마에 맞서 부산은 고속 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강점으로 설명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자유와 연대의 국정기조 아래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틀 동안 현지 외교단을 초대한 행사 3개를 열었는데 투표권을 가진 182개국 대표단이 대부분 참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41개국과 정상회담하며 부산 지지를 호소했던 지난 유엔 총회 당시와 같은 총력전입니다. 대통령실은 남은 기간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산 is ready. 이제 엑스포 개최지 선정까지는 사흘 남았습니다. 오늘 한국으로 떠나는 윤 대통령의 바톤을 이어받아 한덕수 총리가 파리에서 마지막 유세를 이어갑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대규모 행정 전산망 마비의 원인을 찾던 정부가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트워크 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맞지만 당초 밝혔던 L4 스위치라는 특정 장비의 오류가 아니라 통신선을 꽂는 포트가 불량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행정 전산망 마비 이틀 뒤 정부는 네트워크의 접속 분산 장치인 L4 스위치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먹통 사태 여드레 만인 오늘 브리핑을 열어 말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L4 장비로 추정된다 또는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100%는 아니었고요. 원인 규명을 해야 되니까. 추가 조사 결과 행정망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을 연결하는 과정이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곳을 연결하는 장비인 라우터에 통신선을 꽂는 포트를 옮겨 꽂았더니 네트워크가 정상 가동됐다는 겁니다. 통신선을 꽂는 구멍, 즉 포트 3개가 손상된 게 오류의 원인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포트의 불량이 발견되어 11월 19일에 오전 7시에 다른 포트로 연결을 전환함으로써 해당 지연 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결국 연결 부품의 관리 부실이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불렀다는 건데 왜 부품이 망가졌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장비 불량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또 물리적인 부품의 손상이기 때문에 그 부품의 손상의 원인을 밝혀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정부는 일단 재발 방지를 위해 불량이 의심되는 오래된 장비들을 전수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한 복구 조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듯 급히 마련된 주말 회견이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장관은 부산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행사에 참석해 전자정부 구축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혁신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부른 디지털 재난 참사라며 이 장관의 사퇴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우리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불과 한 달 전 대통령이 직접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그런데 경찰 지휘부에서는 오히려 초과 근무를 줄이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해가 바뀌려면 한 달도 더 남았는데 벌써 초과 근무수당 예산이 바닥이 난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일선경찰서의 한 강력팀 형사는 매달 130시간 넘는 초과 근무를 합니다. 강력범을 추적 검거하는 업무 특성상 중간에 일을 멈출 수 없는 데다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이렇게 일하고도 수당을 다 못 받을 처지입니다. 경찰청에서 갑자기 초과 근무 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 형사는 이번 달 초과 근무가 90시간 정도로 묶였는데 이미 다 찼다며 그렇다고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 일부 수당은 꼼짝없이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제한 시간을 넘긴 만큼 나중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있는 휴가도 다 못 쓰는데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선 최근 야간에 초과 근무를 하고도 윗사람 눈치가 보여 기록을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예산이 부족해 초과 근무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달치 지급을 앞둔 시점이지만 남은 예산이 한 달치를 조금 넘은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각종 수해의 잇단 흉기 난동, 세계 잼버리 파행 등 비상근무가 줄을 이었던 탓입니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경찰관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진짜 다 집어넣게 되는 그런 근무 계획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큰 역할불임 사건 같은 게 나왔을 때도 특공대까지 동원시켜가지고. 경찰청은 꼭 필요한 초과 근무만 하자는 차원이라면서도 파장이 커지자 어제 대책회의를 열어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대 근무자는 월 평균 7.8시간, 통상 근무자는 5.4시간을 줄이는 정도라며 불가피한 초과 근무에 대해선 예비비 집행과 유급 휴가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각종 출입문에 붙은 당기시오 혹은 미시오 팻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요. 당기라고 적힌 문을 밀었다가 밖에 서 있던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 건물이나 가게 출입문엔 저마다 당기거나 밀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선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급하면은 그렇게 딱 보고 바로바로 따르진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당기는 것보다 미는 게 훨씬 편해가지고 많이 밀게 되네요. 실제로 당겨야 할 문을 밀었다가 법정에 세워져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충남 아산시에서 한 50대 남성이 건물 출입문을 세게 밀어 열다가 바깥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넘어져 숨지게 한 겁니다.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항소심에 나선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과실치사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치게 한 잘못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숨진 여성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될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사소한 팻말이라 하더라도 그런 지침 위반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가해가 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 또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그러나 출입문 자체의 안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기면은 문을 당기게끔만 문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밀었다고 유죄 판결을 받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남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인질 13명이 1차 석방을 통해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또 휴전 협상과는 별도로 태국인 인질 10명과 필리핀인 1명 등 모두 24명이 48일 만에 자유를 찾게 됐는데요. 이번에 석방된 명단에는 저희 MBC 취재진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인터뷰했던 가족이 애타게 기다렸던 9살 오하드 어린이와 오하드의 엄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방된 인질들을 태운 헬기가 이스라엘 상공의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국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אני גרה פה קרוב ובאנו לתמוך בילדים ובמבוגרים שהגיעו ואנחנו מאוד מאוד מתרגשים, אפשר לראות על הקול שלי וגם
이번에 풀려난 인원은 어린이 4명과 그들의 어머니 3명, 그리고 고령의 여성 6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인질 가운데 최고령인 85살의 야파 아다르 할머니도 포함됐습니다. 납치 당시 하마스 대원에 둘러싸여 골프 카트에 탄 채로 납치된 모습이 포착됐었는데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느껴지는 표정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니르우즈의 가족을 보러 방문했다가 납치됐던 엄마 도론 카츠에셔도 2살, 4살 딸 라즈 아비부와 함께 이번에 풀려났습니다. משפחתי, דורון, רז ואביב, שבו אליי הביתה מן השבי. אני נחוש להביא לתקומתה של משפחתי מהטראומה הנוראית שעברנו. 지난달 MBC 취재진은 인질이 된 상황에서 9번째 생일을 보내야 했던 오하드의 소식을 현지에서 전했었는데 We're hoping to see them back home soon and we're gonna sing God. Happy birthday to you. 오하드도 다행히 이번에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별개로 태국과 필리핀 인질 11명도 이번에 함께 풀려났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